무더위 속에서 포항의 한 아파트에 정전 사고가 발생해 수백 가구의 주민들이 18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포항 중앙상가에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가 조성됐습니다. 포스코가 벤처기업의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투자를 지원하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서 포항의 한 아파트 수백 세대가 어제 저녁부터 정전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낮에야 가까스로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주민들은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못해 대응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포항시 오천읍의 한 아파트 단지가 암흑 속에 빠졌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지 못하는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오거나 차에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더위 때문에 지금 잠도 못 자고 수도 물도 안 나오고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갑작스런 정전으로 일부 주민들이 승강기에 갇혀 119 구조대의 도움을 받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 단지 내 변압기 가운데 한 개가 고장으로 멈춰섰다며 변압기를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저녁 전기가 끊긴 뒤 지금까지 20시간 가까이 정전이 됐다가 조금 전부터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전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지난 1월 입주가 이뤄진 곳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아직까지 정전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도 몰라요. 기계가 고장나는데 그 원인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요? 정전 발생 시 3시간여 동안 자리를 비운 데다 정전과 함께 수돗물과 가스까지 모두 끊겼는데도 아무런 안내가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복구 원인과 시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전화기 소화기도 내려져 있었고 너무 답답해서 본사 고객센터 전화를 했는데도 직원들은 자꾸 관리실 측에서 책임만 전가하고 그래서 저희는 너무 답답해서.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아파트에서 무더위 속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누구보다도 더 무더운 열대야를 보내야 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도 내 첫 사후 면세점 특화거리가 포항 중앙상가에 조성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한 방안인데 활성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과제가 놓였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광객 1000여 명이 포항 시가지를 둘러보고 화장품과 기념품 등을 대량 구매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포항에 사후 면세점 특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옷가게 39개와 화장품 가게 11개 등 66개 점포가 세무서에 등록을 했고 가게에는 텍스 프리란 사인물을 설치했습니다. 면세 거리점을 탄생시킴으로 인해서 상인들로서는 이제 외부에 유입되는 고객층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후 면세점은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외국인이 출국 시 부가가치세와 개별 소비세를 환급받는 제도로 통상 15% 정도 할인 효과를 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한 1만 명 정도를 유치해서 중앙상가 거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쇼핑할 수 있도록 수용 태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 정착까지는 제법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물건을 갖추고 구입돼 바로 할인을 해주는 공항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과 차별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바로 관광객 유치로 지난해 포항시를 찾은 중국 관광객은 3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많이 깎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오시기 전에 교육을 좀 해주시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선은 많이 오셔야 우리가 이런 것도 좀 효율성이 있고. 경상북도는 포항을 시작으로 오는 9월쯤 경주시와 구미시에도 사후 면세점 거리를 조성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제13회 국제불빛축제 기간에 축하 사절단을 포함해 1000여 명의 외국인이 포항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포항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3개국의 대사와 일본, 러시아 영사를 비롯해 15개 해외 도시 시장, 군수, 시의장과 27개 단체의 230명의 공식 축하 사절단이 포항을 방문해 불빛 축제와 관광지를 둘러본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축하 사절들을 위해 통역사 27명을 배치하고 일반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의 대표적인 벤처 지원 프로그램인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14개 벤처기업이 기술과 제품을 소개했고 포스코와 포항시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발굴에 지원하는 벤처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물의 모습을 2개로 나눠볼 수 있는 홀로그램 시트, 안경 없이 3D 영상을 즐길 수 있는 필름이 눈길을 끕니다. 전시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걸 마케팅용으로 활용하는데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 제품을 시연을 보고서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산화 염소가스를 활용해 농수산물 저장과 유통, 전염병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소개됐습니다. 저희들 기술은 이제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포터블하게 들고 가서 현장 제조를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포스코와 포항시가 올해 육성 지원하는 벤처기업은 14곳, 아이디어 개발에서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강소기업 육성이라든지 새로운 신산업 발굴 육성 이런 부분에 아주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포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스코는 우수벤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에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 얼마나 이 기술이 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주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그다음에 담당하고 있는 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2011년부터 122개 회사를 선정해 육성했고 53개 회사에 85억 원을 직접 투자했으며 358억 원의 외부 연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포스코 등 한국산 방향성 전기 강판에 대해 37.3%에서 46.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방향성 전기 강판은 변압기나 모터의 핵심 재료로 일반 강판보다 가격이 3-4배 비싼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예비 판정에서 포스코의 전기 강판의 14.5%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번에 2배 이상 높은 관세율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철강제 가격 상승과 원가 절감 등으로 현대제철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제철의 2분기 매출은 4조 2,257억 원으로 1분기에 비해 12.9% 늘었고 영업이익은 60.5%나 증가한 4,3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철강제 가격 상승과 아파트 분양시장 활성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와 원가 절감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생명과학부 송성규 교수팀이 기존 주사형 백신 대신 어류 사료를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급여형 어병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사형 백신은 어류를 마취시킨 뒤 일일이 접종해야 돼 노동력과 어류 스트레스 등의 단점이 있지만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백신 항원 전달체로 일반 사료에 흡착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연구 결과는 어류 면역 분야 권위지인 어패류 면역학회지 최신판에 실렸습니다. 영덕 천지원전 편입부지 주민 100여 명이 군청에서 집회를 갖고 영덕군의 토지 출입 불허에 항의했습니다. 영덕군 영덕읍 성리와 노물리, 매정리 주민들은 지난 2012년 9월 정부가 천지원전 예정부지 지정 고시 후 4년 동안 건축행위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영덕군의 토지 보상을 위한 출입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사업자인 한수원의 토지 보상 공고와 열람을 거친 만큼 영덕군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랍에미리트에 건설 중인 한국형 원전의 운영 지원을 위한 협약을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공사와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수원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4호기에 2030년까지 400명의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을 지원하며 6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한수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원전 경험을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경북대학교 총장 공백 사태 해결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수회는 최근 교육부 관계자와 만나 총장 후보자 재선정이 아닌 재추천에 합의했고 2014년 10월 선정된 총장 1, 2순위 후보자들과도 재추천 방식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안으로 재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교수회 재추천 절차를 거쳐 대학본부에서 재추천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면 총장 임용 제청이 가능해 빠르면 9월, 늦어도 올해 안에 신임 총장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고속버스 승객 등 1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앞서가던 아반떼 차량을 5톤 화물차가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뒤따르던 고속버스 등과 함께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도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경북 남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까지 발효된 상태인데요. 오늘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쉽게 짜증이 나는 듯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빨갛게 물이 들 정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운 날씨 얼굴 붉히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시죠. 경북 동해안 지역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5도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 울진 27도, 영덕과 포항, 경주 모두 32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구름은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와 독도가 23도,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비 소식도 없고요. 당분간 이렇게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 내 여성 리더들이 참여하는 경북 여성발전 서포터즈단 발대식이 오늘 안동에서 열렸습니다. 경북 사회복지협의회가 꾸린 여성발전 서포터즈단은 여성의원과 시장 군수 부인, 여성복지 전문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경북 특성에 맞는 여성 정책 발굴, 여성 친화적인 아이디어와 여성들의 불편사항 개선 제안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한 운전자 9명에게 표창패를 전달했습니다. 수상자는 울진 시외버스 기사인 44살 홍성대 씨와 영주에 사는 회사원 42살 김교득 씨, 안동에 사는 공무원 49살 나영호 씨 등 9명으로 이들은 길터주기 홍보요원으로도 위촉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상반기 동안 긴급 출동했던 소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긴급 정도와 당시 교통 상황, 양보 방법 등을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해외 자매 지역 청소년을 초청해 글로벌 청소년 문화체험 캠프를 열기로 하고 제1회 행사를 오늘부터 5박 6일 동안 열 예정입니다. 이 초청한 해외 청소년은 중국 지린성과 후난성, 닝샤 회족 자치구, 인도네시아 족 자카르타주, 터키 이스탄불, 베트남 타이 응웬성 등 4개국 6개 지역 47명입니다. 이들은 경북 지역 대학생 통역 10명의 도움을 받으며 도내 유교와 불교, 신라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고 래프팅, 사찰 체험 등의 경험을 합니다. 포스코가 오늘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포스코 갤러리에서 인상주의에서 팝아트까지 20세기 서양 미술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술 교육형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마네와 고흐, 피카소 등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서양 미술의 거장 29명의 작품 50여 점이 선보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